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2회 기출문제 시뮬레이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붙여넣기부터 할게요. DB 복원. 자, DB 관련된 것과 기출문제 저희 클리프에듀 카페에 다 있는 거 아시죠?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셔서 DB 다운받아 보시고 기출문제는 꼭 연습해 보세요. 네, 로컬디스크 C 쪽에 아이큐브 코어 DB 쪽 들어가셔서요. 기존에 있던 두 개의 DB를 지워주시고요. 어태치 안에 있는 DB도 전부 다 삭제해 주시고 그 후에 DB 받으신 거를 옆으로 어태치 폴더 안쪽으로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복원 작업 진행할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DB 복원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 꼭 반드시 프로그램을 닫아놓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안 그러면 충돌 나서 잘 안 붙어요. 속상하잖아요. 시간을 할애해서 DB 붙여넣기 하는데 안 되면 속상하니까 꼭 프로그램 닫아놓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붙여넣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넣어줬으면요. 아이큐브 코어 쪽 다시 들어오셔서 리스토어 코어 큐브 리스토어 하셔서 아까 DB 붙여놨던 경로 다시 들어가신 후에 경로 설정해 주시고 복원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런 까만 창이 나오는데 도수창처럼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두 개 파일이 다 복사됐습니다. 멘트 뜨면서 저절로 닫힐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프로그램 여시면 돼요. 네, 좀 시간이 걸리니까 차근차근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절로 닫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셨으면요. 이제 프로그램 열어보시면 되고요. 회사 코드는요. 보통 회사 A로 거의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2회 기출문제는 회사 B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계 2급 회사 B에서 1005로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은찬 사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2회 기출문제는 13번부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13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자, 13번 김은찬 사원의 전표 입력 방식의 권한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인데요. 요거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쪽 들어가셔서 공란으로 전부 두신 후에 조회를 해주시면요. 사원에 대한 인사 입력 방식, 회계 입력 방식, 조회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회계 입력 방식이 김은찬 사원은 수정이네요. 수정인 경우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거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 미결 승인보다 더 상위 가장 권한이 많은 수정 권한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정인 경우에는 전표가 어떤 상태인 경우에도 수정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전표 상태에 상관없이 미결 및 승인 전표 모두 전표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맞는 문제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14번. 당사는 프로젝트별로 비용 관리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ERP 프로젝트 1 프로젝트에 사용한
여비교통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회계관리 쪽에 전표 장부관리 쪽 가시면요. 관리 내역 항목이 있어요. 관리 내역. 여기에서 자, 관리 항목별로 조회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관리 내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리 항목은 프로젝트 요거고요. 관리 내역은 ERP 프로젝트 1이네요.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기표 기간은 1분기라서 1, 4분기 이렇게 저는 하겠습니다. 3월 31일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정 과목은요. 자, 여비교통비인데요. 판매비와 관리비 조회이기 때문에 8번으로 시작하는 800문제 여비교통비를 고르시면 되는 문제. 조회 눌러주시면 1분기 합계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네, 합계 113만원. 정답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5번이에요. 당사는 매출채권 거래처를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 거래처 분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2018년 3월 31일 현재 관악구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인데요. 자, 요거는 여기 거래처 현황, 전표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 쪽에서 가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계정 거래처 원장. 네, 여기 거래처를요. 하기 전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노란색 셀로 되어 있는 외상매출금부터 먼저 넣고요. 기간은 2018년도 3월 31일로 하겠습니다. 거래처는요. 분류 기능을 써서 관악구만 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조회하시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3월 31일자의 현재 잔액 5322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6번이에요. 2018년 3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50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이와 관련된 기말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소모품은 자산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 소모품, 현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겠네요. 그래서 당년도, 단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을 소모품 B로 계상을 하고 그 외의 거는 소모품에서 없애줘야 되는 그런 분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3월 말 결산 시이고 취득 시 자산 처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또 기말 재고액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를 불러서 조금 처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결산재무제표 관리 쪽에 합계잔액시산표 상에서 소모품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2018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해서 조회를 해서 우선 소모품에 대한 내용 금액을 좀 볼 텐데요. 900만원 잔액이 있네요. 그러면 기말재고액은 5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400만원만큼을 비용으로 썼네요. 뭐 계산기도 필요 없겠네요. 900에서 500만원 빼면 400만원만큼만 소모품비인 차변으로 비용 계정 처리해주면 되고 그 외 소모품은 400만원으로 해서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소모품비 400, 소모품 400 해당되는 2번이 정답입니다. 17번. 자, 다음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인데요. 자, 고정자산 관련된 거니까 고정자산 관리 쪽에 자산 등록을 해야겠구나. 먼저 파악을 하시고 고정자산 등록 쪽에 들어가셔서 비품 쪽으로 자산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코드 노트북, 분사 노트북. 네, 취득일은 2018년 1월 1일이고요. 취득 원가는 1000만원. 오, 도입선 F2. 정률법. 내용연 소년. 중요한 건 또 여기 있죠. 경비구분 800번대.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엔터해서 넘어온 다음에 다시 내용 보면요. 자, 여기 단기 감가상각비 여기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좀 의심 가신다 하면 월상각 내역 쪽에 가셔서 여기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게 되겠죠. 여기 451000 당월 감가상각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보고 풀게요. 네, 정답 4번이에요. 18번 회계 2급 회사는 ERP를 이용하여 자금 수지 계획 세우고 있다. 2018년 3월 당시에 당사의 지출 예정 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매월 발생되는 고정자금이 있으면 고정자금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자금 포함해야 되겠네요. 자, 자금관리 이쪽에 가셔서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은 2018년도 3월로 계획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자, 자금 반영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때 자, 고정자금이 전표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냥 전표 조회기간은 만지지 마시고 그냥 적용 눌러주세요. 반영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고정자금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로 해주셔서 고정자금까지 다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출 예정 금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입 예정계는 없고요. 지출 예정계 여기 2250000 요거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정답 2번이고요. 2018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사가 납부 및 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인가? 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 때문에 자, 6월 말 4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기간으로 잡고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가셔서 신고서 들어가시고 네, 2, 4분기로 전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분기로 그냥 하고서 네, 내용 나오면 불러오기 예, 이렇게 해서 내용 불러올 거고요. 납부세액은 차감세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 돼요. 2509000 그래서 2509000 납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로 해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20번 2018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다음 보기의 거래를 전표 입력 후에 매입세 신용카드 등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요거 일단은 자, 3월 10일 오피스 세상에서 본사 회계팀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용품비 33만 원을 법인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요거네요. 전표 입력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전표정보관리에 전표 입력 쪽에 들어가셔서 3월 10일자로 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뭐 일반이든 지금 매입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으로 할 거고요. 구분은 매입 부가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 부가세 O 이렇게 해서 하면 매입 정보 창이 뜨고요. 거래처는 오피스 세상이네요. 네, 전표 유형은요. 매입 전표고요. 세무 구분은 이건 카드 매입이죠. 카드 매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급가액은요. 자, 카드 매입으로 하는 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다 합친 공급 대가인 33만 원 전부 다 넣어주셔야 공급가액의 세액이 저절로 구분이 돼서 30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게 내용이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 전부 다 적어주셔야 돼요. 엔터 치시면 네,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카드기 때문에 미지급금인 상태로 그냥 두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금융거래처는 신한카드 네, 이걸로 넣어주시고요. 지금 예정이 됐습니다. 적용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고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소모품 비로 할게요. 800번대. 회계팀이기 때문에 800번대 소모품비로 하고, 부가세 대급금, 외상 대급금, 상품이나 이런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시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 거고, 미시급금 쪽은 신한카드이기 때문에 신한카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승인 상태가 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다시 가볼게요. 네, 매입세 공제, 신용카드 등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일기 예정이기 때문에요. 1사분기로 해서 조회 누르고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카드 매입 쪽은, 자, 이쪽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쪽에 카드 매입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세액 30만 5천 원 요거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3회차부터는 다 시뮬레이션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부분 관련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실무 이론 관련된 거 책에 있는 내용들 같이 연습해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